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홍일의 해주야의 이선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통주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또 애플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미 법무부가 이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미 재무부 장관 스티븐 무누슨이 긍정적 전망을 예상하면서 이 불안감이 좀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힘입어서 22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이슈도 많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열린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홍일의 해주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예요. 네, 해주야 하니까 해외 선물과 주식을 다 보고 있죠. 네, 저도 해외 선물만 하다가 주식도 같이 보면서 이제 같이 여러분에게 종목도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확 찝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계좌겠죠.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이 나고 빨간색이면 사실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자,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전차남 전문가의 마테차, 상당히 꾸준한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에 나왔던 전주에 나왔던 종목도 뭐 손실은 아니고 뭐 수익도 뭐 안 갔지만 뭐 횡보예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테차의 전차남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웅 전차남과 함께여서 아주 행복한 한 주셨죠. 네, 이번 주 전차남이 준비한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이제 좀 설 연휴를 우리가 딱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 연휴 선물 세트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빨주노초 파란보 뭐 어떻게 보일지 않을 정도로 지수 자체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참 저도 지수를 맨날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수를 보다 보면은 참 지수는 참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 대한민국 증시를 포함한 이 세계 증시를 힘들게 했던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그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2018년 즉 작년 초에 종합주가 지수와 올해의 종합주가 지수는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좀 아름답게 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었던 셧다운 장기화 사태까지도 약 35일 정도 만에 해제가 돼서 다소 시장이 조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확실성적인 요소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즉 종합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지난주 수요일 2130원에 불과했던 종합주가 지수는 금일 약 3개월 만에 2200을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고 코스닥 역시 700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또 주가 지수가 좀 추가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난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8년의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2019년과 다르게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확실성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아직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그런 브렉시트 부결안으로 인한 그런 수정안 등 같은 경우도 아직 제시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 연휴 바로 이후에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죠. 이때는 그냥 세계 증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한 번은 크게 출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3월달, 4월달까지 즉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요. 5월달부터 즉 하반기 바로 직전인 5월달부터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주 여러모로 잘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주에 나왔던 종목이 NCN이랑 그 BHI였는데 전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AS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자율주행 테마인 NCN과 그리고 원전 사업 수혜주, 즉 탈원전 정책 수혜주인 BHI를 추천드렸습니다. 먼저 이 BHI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BHI 같은 경우는 지난주 1월 23일에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한 5%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를 보면은 다시 매수 추정가 부근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원전 2기 규모의 이 초대형 태양광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사실도 현재 사회면에서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이 원전 관련주인 BHI가 시장에서 주목받아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시드린 손절가를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였던 NCN을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 NCN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주주 매도로 인해 가지고 한번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은 저는 항상 테마는 순환매한다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아직 시장의 주도 섹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NCN 역시 NCN의 알데바란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CPU를 개발해서 자율주행 테마로 분류됐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수급이 자율주행 테마로 다시 온다면은 이 NCN부터 저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봐가지고 역시 손절가 오기 전까지는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홍일의 해주야가 이제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이 성원의 이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 마테차의 그 수익률은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사실 생방송에서 추천주를 정확하게 주고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다 줬으면 그 자리가 다 왔고요. 진입이 됐고 충분하게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목표가를 다 거의 달성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우선 마테차를 두 달 넘게 해가면서 나온 여러 가지 수익률, 직접 수익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브리핑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에 이 마스터 테마주 차트라고 해서 마테차 방송에서 처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금일 한 이제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한번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목표 달성을 했고 그리고 손절을 했다면 어떤 종목이 손절했는지까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5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은 휴마시스와 첫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휴마시스와 대유입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1,400원에서 1,500원에 잡자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네, 12월 6일 목표가를 달성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11% 정도의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 휴마시스 추천드린 사유를 보면은 헬스케어 테마, 즉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헬스케어 테마에 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휴마시스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날 같은 시간 추천드린 이 대유는 비료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어요. 매수 추천가 밴드는 28,000원에서 20,000원 사이고요. 목표가는 22,000원에서 24,000원 제시 드렸는데 이 손절가, 이게 매수 추천하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만에 손절가를 이탈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이너스 7%의 손실을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방송, 2018년 12월 12일 추천드렸던 삼화전기, 즉 전기차 섹터인 삼화전기와 제약바이오 테마인 삼일제약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조금 제한 소식에 보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해야 된다는 소식에 전기차가 이때 크게 하락했었죠. 그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매수가 18,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매수 추천가 밴드로 드렸고 방송하고 나서 3일에서 4일 정도 뒤에 바로 상한가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2차 목표가인 24,000원을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드린 부분은 총 몇 프로의 수익을 드렸냐? 이 삼화전기만으로 총 32%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 바로 같은 날 같은 시간 추천드린 삼일제약은 제가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아람콜,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아람코를 개발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추천하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매수가 부근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지금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손절하지도 않고 우리 그냥 본전권에서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송에서 추천드린 12월 19일 추천드린 동양물산과 부산산업이 있었죠. 이 동양물산과 부산산업을 보면은 동양물산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때 어떤 이유로 추천을 드렸냐면은 대선 테마, 즉 이 시기에 남선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한송네오텍이라든지 보혜양조 등 그런 대선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1등주, 즉 상승 나오는 급등, 즉 가열된 종목을 상승 가열된 종목을 잡기보다도 후발주, 즉 후속주를 잡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양물산을 추천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1,920원에서 2,100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 추천하고 나서 실거래 기준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뒤에 바로 상승 나와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총 17%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린 부산산업은 대북 철도 테마로 추천을 드렸죠. 왜? 철도 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매수 추천가를 시청자분들께 16만 5천원에서 그냥 15만 9,500원에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1월 3일에 목표가를 달성해서 역시 시청자분들께 12%의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즉, 세 번째 방송, 2018년 12월 19일에 추천드린 부산산업과 동양물산은 두 종목 전부 다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송이죠. 2018년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렸던 세우글로벌과 대성미생물입니다. 이 세우글로벌은 제가 제2의 동양물산이다 하면서 대선 정책주로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1,600원에서 1,650원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 불발이 되었죠. 즉 매수가 밴드에 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불발로 체크가 돼서 돼가지고 이 종목은 수익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를 본다면은 세우글로벌이 오늘도 17%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는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 밴드로 근접하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조금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날 추천드린 대성미생물, 즉 구제역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제가 16,000원에서 16,500원에 잡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대성미생물은 추천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만에 바로 16%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즉 2차 목표가인 18,900원에서 19,500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16%의 수익을 드렸고요. 그리고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서 첫 방송이었던 1월 2일에 추천을 드렸던 메디프론과 SY 패널 이 종목은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우리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이제는 항암제 만드는 회사를 보지 말고 치매 치료제 즉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메디프론 보자 말씀을 드렸고 제시해드린 매수가 밴드는 4,560원에서 4,550원 사이 잡자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5,510원에서 5,15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 바로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종목으로도 시청자분들께 13%의 수익을 드렸고요. 하지만 같은 날 추천드린 SY 패널은 바로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BW라고 해서 신주 부사건 사채 발행 공시를 코스닥 거래본부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아서 바로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5,3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바로 마이너스 5%에서 손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바로 그 주에 안 오르더라도 나중에 오른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참 가치 투자적으로 스윙적으로 봐도 상당히 다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자,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월 9일 추천을 드렸던 지능기업과 원익큐브죠. 이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대선 정책주이면서도 문재인 행정부의 공약인 뉴딜 정책, 즉 도심 재생 정책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능기업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2,070원에서 1,950원에 잡자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190원에서 2,300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천하고 나서 실거래 기준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만에 1월 22일에 목표가 달성해서 총 15%의 수익을 드렸고 같은 날 추천드린 원익큐브는 이 은나노 와이어 사업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폴더블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죠.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천하고 나서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총 목표가인 2,700원에서 2,9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청자분들께 총 16% 수익 드렸습니다. 즉 지난번 세 번째 방송에서 추천드린 동양물산과 부산산업이 연속으로 목표가 달성한 것처럼 1월 9일에 추천드렸던 지능기업과 원익큐브도 목표가 달성을 전부 다 해서 총 1월 9일에 추천한 종목으로만 30%의 수익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16일에 추천드렸던 고려제약과 남성 같은 경우도 고려제약은 7,150원에서 7,050원에 추천드렸고 메디프론과 똑같은 치매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죠. 뉴로메드를 개발한다고 해가 뉴로메드를 개발했다고 해서 치매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고려제약 역시도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8,200원에서 8,400원을 도달해서 시청자분들께 18%의 수익 그리고 남성은 자율주행차 테마로 추천을 드려서 시청자분들께 9% 수익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천드렸던 NCN과 BHI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가 부근으로 현재 홀딩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총 지난 한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 147%의 그런 수익을 드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진입을 안 하는 분들은 뭐지 뭐 이렇게 길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마테차가 대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 뭐 10개, 20개 얘기를 하고 10개 얘기해가지고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질렸잖아요. 저도 그래서 안 봐요. 근데 두 가지만 깔끔하게 얘기하고 두 개에 대한 AS 다 해준다. 매수가, 매도가 다 드리고요.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따라해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삼화전기랑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꽤 따라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거는 또 이번 주에 대국민 정부 공개 추천주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개 추천주는 무엇인가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설날 선물 세트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네,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폴더블 관련주인 파인텍 그리고 중국 춘절이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듯이 중국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그 중국 명절을 춘절이라고 하는데 그 춘절 수혜주인 제로투세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파인텍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본딩 장비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폴더블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오는 2월 20일, 네, 다음 달 2월 20일 갤럭시 S10 언팩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F라고 해가지고 폴더블 폰을 네, 좀 사실 좀 어느 부분적으로 공개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MWC 일정이 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요. 이때 폴더블 폰이 다시 한번 또 공개가 돼서 전 세계를 뭐 놀래킬 거다라고도 하는데 제가 원익큐브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죠. 폴더블 폰이 나오고 나서 그 관련주를 잡으면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계속 뉴스를 내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폴더블 관련주는 꼭 하나 잡아야 되는데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미 현 주가를 보면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원익큐브를 다시 사는 것보다도 저는 같은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 이 파인텍을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인텍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텍 매수가 밴드는 2,700원에서 2,550원 2,700원에서 2,550원에 매수하자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원에서 3,000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원에서 3,500원 제시하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20원을 제시해서 우리 폴더블 관련주인 파인텍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추천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은 중국 춘절 수혜주인 제로투세븐입니다. 보통 이 중국의 춘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다르게 일주일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과 다르게 고향에 가기보다도 조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좀 관광 가는 그런 중국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 중국 춘절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면세점 관련주인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 또는 신세계 INC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로투세븐, 즉 남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을 좀 춘절 수혜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 사유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과거 저출산 정책주로 제로투세븐 자체가 영유아 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저출산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개발한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궁중비책이라는 건데 이 궁중비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지만은 특히나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로투세븐을 다가오는 중국 춘절의 그 수혜주, 즉 소비주, 소비주에서 다른 쿠첸주도 있지만은 이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판매가 돼서 인기를 얻을 거라고 해서 저는 이 제로투세븐을 중국 춘절 수혜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매수가 7,150원에서 7,150원에서 7,050원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현 주가는 7,250원입니다. 하지만은 그냥 매수가 밴드 오지 않으면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로투세븐은 7,800원에서 7,900원, 죄송합니다. 한 8,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부분인 6,600원 정도로 설정해서 우리 이 제로투세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공개 추천주까지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방송을 하지 않죠. 네. 자, 우선 올해를 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저도 뭐 사마전기랑 원익큐브 같은 거는 뭐 진입을 많이 해서 뭐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갔던 아주 참 수익이 나면서도 참 신기했던 이 정도면은 알파고랑 붙어도 이길 것 같은데요. 네, 마타체랑 알파고랑 붙어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렸던 마테차였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또 2부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